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양서희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이랑 저랑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정보는 스피킹 라이팅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이제 문법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문법 개념을 좀 잡아서요. 한번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제 문법 강의가 진행되는지도 좀 미리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왜 스피킹 라이팅에서 이제 문법이 필요한지를 보시기 전에 그래도 이제 IELTS 준비하러 오셨으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랫반에서 특히 문법을 왜 공부하셔야 되고 특정한 문법 포인트를 뽑아서 공부하는 방식을 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문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틀에 가깝죠. 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얘네가 이해를 못 해줘요.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뭐 동사 원형이 온다, 오형식이다. 그게 다 틀에 대한 얘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저걸 해도 저희가 못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국 공부가 보통 저 틀에 많이 이제 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틀에는 여러분이 내고자 하는 의미가 전부 다 전달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위에 문장을 두 개를 한번 보시면 둘 다 here이란 동사로 썼거든요. 뒤에 구조가 지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 흔히 얘기하는 오형식 구조, 두 번째는 대절 쓰는 구조. 그래서 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대절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다 그런 게 이제 틀에 관련된 지식이라면 저 두 문장은 분명히 내고자 하는 의미가 다를 거라는 얘기인데 처음은 어떤 의미냐면 걔 우는 거 들었다? 화장실 갔더니 울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우는 뭘 들으신 거죠? 우는? 네, 소리를 들은 느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걔 울었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신 건 뭐죠? 울었다라는 사실을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른 구조가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한국에서 굉장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은 그냥 어떻게 하세요. 때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글 쓰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틀을 다 잡아야 되고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쓰면 얘네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두 문장이 다르면. 결국은 만약 이제 여러분 동네에서 어제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어제 뭐 별다른 게 없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비명 지르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조로 그 의미를 내셔야 되나요? 두 번째로 내셔야 되나요? 어떻게 내셔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죠? 첫 번째 구조 내야죠. 두 번째 쓰시면 무슨 의미가 되죠? 누가 비명을 질렀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게 되는데 그럼 경찰관이 또 물어보겠죠. 그럼 누가 들었느냐? 제가 들었는데요. 전달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학생을 보면. 그래서 특히나 예전 교육을 정말 받으신 분들은 더 그래요. 저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제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럼 나가셔서 당장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실용적으로 정말 쓸 수 있는 문법을 또 공부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직역을 하셨을 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보면 되게 한국인의 향기가 엄청 나는 문장을 쓰시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고치셔야 되는데 뭐 한번 예를 좀 보면요. 이 앞에 문장 보셨을 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한국말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장 쓰시냐면 I'm difficult, I'm hard 이런 문장 되게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문장이에요. 왜냐면 영어는 주술 관계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언어인데 실제로 힘든 건 뭐가 힘든 거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행동이 힘든 건데 그냥 쓰시다 보면 저런 문장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이상한 문장에 가까운데 그런 것도 고치셔야 실제로 활용하실 때 아주 어색한 문장을 좀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얘네가 실제로 이제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It is difficult for me to 이런 패턴을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어려움을 겪다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패턴을 쓰셔서 한국말로는 저렇게 돼도 이런 두 가지 패턴을 잘 끌어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연습도 라이팅 공부하시면서 문법 공부하시면서 고칠 수 있겠고 하나 더 보시면 그는 내 숙제를 도와주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거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He helped my homework 이렇게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런 무슨 의미냐면 내 숙제가 요새 힘들어해서 내 숙제를 도와준 게 되거든요. 네 숙제 어디 있니? 해서 도와주는데 숙제를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죠. 결국 얘가 도와주는 건 숙제가 아니라 나를 도와준 거고요. 이런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아무리 문법을 우리가 많이 배워봐야 바꾸는 과정에서의 그 전달되는 실수도 결국은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앞에 단계에서 많이 거친 후에 정말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문법 포인트를 몇 개 좀 뽑아서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뭐 어떻게 실제로 강의가 되는지를 좀 보시면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제가 저희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 한국인들 시제 쓰는 거 보면 잘못 쓰는 거보다 안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그냥 무시해요, 아예. 시제 시스템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말에 시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시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의도가 시제에 담겨야 되고요. 특히나 이 시제는 라이팅 시험도 중요하지만 스피킹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면접관들은 얼마나 맨날 일로 그걸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을 쓰는 것보다 구조가 조금 다양하다든지 그리고 어휘가 풍부하고 시제 표현이 좋으면 한번 봐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만큼 임프레스를 줘야 되겠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제 구사하는 게 결국 뭐에 들린다? 얘 영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로 보고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뭐 이 채점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문법이에요. 문법과 어휘인데 문법을 잘 안 지키시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다채롭게 쓰면 알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시제의 부분이에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고 앞에 세 문장을 보시면 한국말은 지금 시제라고 해봐야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의도를 보면 첫 번째는 신문을 언제 읽는다는 얘기 같죠. 언제 읽고 있다는 얘기냐면 그냥 평소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언제 읽고 있냐면 지금 읽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심지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는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제 표현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시제가 다 같죠. 그럼 얘네한테는 전혀 어필이 안 돼요. 그럼 같은 말을 해도 되게 잔조롭게 들리거나 어색하게 들릴 건데 지금 보다시피 영어는 평소에 하는 건 현재 시제, 당장 하고 있는 진행의 과정을 진행 시제, 심지어 세 번째는 이 진행 상태가 뭐가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싶으면 지속되고 있는 걸 보고 싶으면 완료 진행 시제까지를 구사를 해주게 되는데 저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제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법적인 뭐 개념, 뭐 틀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외우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미드 같은 영상을 통해서 아 저런 상황에 뭔시를 써야 되겠지라고 좀 대입되는 식의 공부를 하시게 되고 이건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러면 뭐 큰 틀에서 저희가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보셨을 때 제가 맥락 없이 영어 문장 드렸거든요. 그러면 첫 문장은 맥락이 없지만 여러분이 rains란 시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냐면 언제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네, 평소에 비가 오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라고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거기다 심지어 어디까지 장마철일 경우에 비가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거 지속돼서 오고 있다는 것까지를 드러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사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언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제 표현이 굉장히 스피킹 시험에서 뭐 라이팅도 그렇지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볼 문법 포인트는 어휘예요. 어휘가 또 한국적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직역 엄청 하시죠. 그러면 한국말에선 동의어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실제로 동의어는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이 흔히 정확히라고 제가 쓰라고 드리면 부사 한 10개 나오거든요. 수업 때 하면. 그 10개의 쓰임이 다 똑같을까요? 전부 달라요.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앞으로 영영사전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해하셔봐야 맨날 똑같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자꾸 영어식 문장으로 이해하셔야 실제로 쓰임새를 이해하시는 거지. 저도 바꿔봐야 한국적인 문장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하고 어제 얘기했다. 얘기한다는 동사 엄청 많죠, 영어에서. 그러면 또 한 5개 나와요. 다.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어휘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시면 얘네 귀에 또 오해가 생기거나 어색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어휘도 여러분이 스피킹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형식 맞추는 거, 뭐 250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문법이나 어휘적인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을 맞추게 어휘적인 얘기도 좀 해보면 여러분 거기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다 동사하면 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텔하고 say 두 개를 좀 먼저 비교해 보시면 텔 하면 말하다, say도 말하다. 제가 참 설명을 해드려도 많이 헷갈리는데 예전에 그 원더걸스 노래 중에 뭐가 있죠? Tell me. 네. 그리고 래퍼들이 나와서 맨날 뭐 하라고 하죠? Say, who. 그게 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텔은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한테 말을 주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 말을 하는 거라기보다 누구한테 말을 뭐 한다는 거 있다? 전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tell 뒤에는 꼭 누가 와야 된다? 말을 전달받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동사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say는 지금 say who 하신 것처럼 뒤에 뭐가 오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say는 뭐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한 게 say고요. tell은 어떤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동사라는 얘기죠. 두 개의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뒤에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그럼 talk는 알다시피 대화로 사용하죠. 대화. 혼자 얘기한다기보다 누구와 대화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상에 말을 할 때 talk을 쓰고요. speak도 대화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떤 대화냐면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가셨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Can I speak to the manager? 매니저랑 왜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냥 심심해서 대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화하고 싶은 뭐가 있죠? 정확한 지금 목표가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럴 땐 보통 speak를 쓰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할 때 speaking 하고 can I speak 하는 이유가 전화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건 그 사람을 찾는 뭐가 있다 대부분 되게 목적이 있거든요. 전화에선 talk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쓰임도 있고 이렇게 되게 나눠져 있고요. 겹치지 않아요. 잘. 여러분은 그냥 그날 땡기는 걸 쓰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이게 가장 많이 틀리시고요. 뭐 수많은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좋아도 어휘 이상하면 전체적인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구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럼 지금 저랑 이 얘기한 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지금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고 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제가 탐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탐이 나한테 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우리 셋이 친구라서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탐이 나한테 좀 화난 것 같은데 너 이유를 혹시 아니? 했는데 이 친구가 아는 표정이에요, 되게. 그럼 제가 뭐 하라고 하겠죠? 아, 뭔데 나한테 어떻게 해줘? 말 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하죠? Tell me. 뭔데 전달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내가 얘기해주긴 그렇고 네가 탐하고 직접 뭘 해보아라. 얘기해봐. 그럼 탐하고 직접 뭐 해보라는 얘기죠? 터크 해보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야, 탐이 뭐래? 그럼 뭐죠? 탐이 뭐라고 얘기했어? What did Tom say?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겹치지 않고 이렇게 큰 어휘부터 정리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입문을 들으실 분들이면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이제 문법 공부 철저히 하게 됩니다. 2달, 3달? 열심히 학원에서 하시라는 대로만 따라오시고 성실하게 오시고 저희가 또 이 스터디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서 따로 질문도 받아드리고 부가 자료도 있고 자료 공간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따라오시면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좀 반이니까 좀 마음 잘 먹으시고 오셔서 저희 해커스와 함께 유학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혹은 이민 꿈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